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67세의 어머니. 시골에서 서울까지 4시간을 달려왔지만 아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외면했고 며느리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아니 물 한 잔조차 받지 못한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면허가 된 걸까? 그리고 3년 뒤, 저는 다시 그들에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들이 저에게 했던 바로 그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윤정이는 그날 새벽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는 5시를 조금 넘기고 있었지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마당의 감나무도 검은 실루엣만 남아 있었습니다. 괜히 일찍 깬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 얼굴이 떠올라서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TV를 보다가도 문득문득 아들 생각이 났지요. 전화기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바쁠 텐데 괜히 부담 주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엄마잖아. 윤정이는 평생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참고 먼저 물러나는 사람. 자식이 힘들까봐 자기 마음은 늘 뒤로 밀었지요. 남편을 일찍 보내고 시골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손이 빨랐고 성실했고 무엇보다 아들 앞에서는 늘 괜찮은 엄마였습니다. 아들은 서울로 올라가 직장을 잡았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 뒤로 연락은 줄었지만 윤정이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가정이 우선이지. 그래서 더 조심했습니다. 전화도 자주 하지 않았고 찾아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너무 보고 싶었어요. 윤정이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린 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 조금 숨가쁜 소리였습니다. 윤정이는 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 일은 아니고 얼굴 좀 볼까 해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도 되긴 하는데 오늘 좀 늦어. 회사가 바빠서. 그 말에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보지 못했지만 이미 몸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괜찮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와도 되긴 하는데 허락 같기도 하고 부담 같기도 한 말이었습니다. 윤정이는 버스표를 예매했습니다. 부엌에서 귤 몇 개를 고르고 반찬통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괜히 짐 되지 말자. 가방은 가볍게 들었습니다. 마음만 무거웠지요.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았습니다. 시골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들어서자 윤정이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4시간. 그 시간 동안 윤정이는 기대도 했고 불안도 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엔 이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들 집이잖아. 설마. 하지만 윤정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번 방문이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만드는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요. 그날 그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서울 마포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윤정이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자동문 앞에서 숨을 한번 고르고 아들에게서 들은 비밀번호를 눌렀지요. 삑. 짧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자기 얼굴이 비쳤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단정히 묶었고 옷도 가장 깔끔한 걸로 골랐는데
괜히 초라해 보였지요. 문 앞에 섰을 때 윤정이의 심장은 괜히 빨리 뛰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문 너머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윤정이가 기대했던 얼굴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건 며느리였습니다. 윤정이는 순간 말을 잊었습니다. 아, 어머니. 며느리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반가운 기색은 아니었습니다. 눈썹이 아주 조금 찌푸려졌지요. 윤정이는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아, 갑자기 와서 미안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끝은 단단했습니다. 오늘 제가 약속이 있는데 촬영도 있고요. 윤정이는 그 자리에 서서 가방 손잡이를 더 꼭 쥐었습니다. 괜히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민수랑 통화했어. 곧 온다길래.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요? 전 아무 얘기도 못 들었는데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문은 반쯤 열린 채였습니다. 들어오라는 말도 나가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윤정이는 그 짧은 순간에 이미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예정된 손님이 아니라는 걸요. 잠깐만 들어갈게. 윤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며느리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제야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거실은 생각보다 어수선했습니다. 택배 상자가 벽에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촬영용 조명과 정리되지 않은 소품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세웠지요. 괜히 눈에 띄지 않으려고 몸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거기 앉아 계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내오는 기척은 없었습니다. 윤정이는 괜히 입술을 적셨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지요. 잠시 후 윤정이는 화장실이 급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디 있는지 몰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화장실은 어디일까? 저쪽이에요. 왼쪽 문.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와서 다시 앉았을 때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휴대전화를 보거나 부엌을 오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가까워졌습니다. 윤정이의 배에서는 작게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요. 그때 현관에서 철컥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온 줄 알았습니다. 민수야. 하지만 아들은 윤정이 쪽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신발만 벗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왔어. 며느리가 말하자 그제야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제 왔어? 그 말에 윤정이의 가슴이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조금 전에.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미안. 회사 일이 많아서 깜빡했어. 윤정이는 웃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요. 괜찮다. 그 말은 사실 괜찮지 않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이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엄마이기 전에 눈치를 봐야 하는 외부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느낌은 곧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으로 변해갈 예정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거실 조명만 켜져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소파에 앉아 손등을 가만히 문질렀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허전한 게 있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냉장고 여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무 먹지. 윤정이는 그 말을 들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저녁은 언제쯤 먹을까? 며느리는 잠깐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엔 고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식기장에 즉석밥 있어요. 그 말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마치 설명하듯이요. 그거 데워 드세요. 윤정이는 순간 말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한 번 더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말 뒤에는 같이 먹자도 없었고 뭐 좋아하시냐는 질문도 없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식기장을 열었습니다. 즉석밥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하나를 꺼내 전자레인지에 넣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윙! 기계음이 부엌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가 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밥이 돌아가는 동안 윤정이는 싱크대에 기대 섰습니다. 눈이 자연스럽게 거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각자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른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아니지. 내가 이렇게 작아진 거겠지. 밥이 다 되자 윤정이는 조심스럽게 그릇에 담았습니다. 김치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냉장고를 더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괜히 더 민망해질까 봐서요. 식탁 한쪽에 앉아 즉석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한 숟갈, 또 한 숟갈,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배는 채워졌지만 마음은 더 비어갔습니다. 그날 밤 윤정이는 작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눈치를 봐야 하지? 생각이 거기까지 갔다가 곧바로 멈췄습니다. 괜히 왔지. 그 말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이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습관처럼 아침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콩나물 봉지를 꺼내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이미 외출 준비를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전 밖에서 먹을게요. 잠시 뒤 아들도 나왔습니다. 엄마, 나도 회사에서 먹어. 둘은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윤정이는 부엌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요. 그날 윤정이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에게 허락된 건 즉석밥 한 공기뿐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윤정이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즉석밥을 데우던 전자레인지 소리가 귀에 다시 울렸지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온 햇빛이 방 바닥에 길게 누웠습니다. 윤정이는 조용히 일어나 가방을 열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오래 있을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거실로 나왔을 때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글씨였습니다. 저희 먼저 나가요. 나가실 때 문 꼭 잠가주세요. 그 문장을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윤정의 마음에 남긴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하지 않을까? 윤정이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대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도망치듯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끝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거실에 어둠이 내려앉을 즈음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윤정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직 안 가셨어요? 아들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 말이 있어서. 며느리는 시선을 피하며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윤정이는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연이도 같이 듣거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셋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처럼요. 윤정이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계속 눈치를 보며 지내고 싶지 않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니? 말은 차분했지만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즉석밥 하나 던져주듯이 대접받고 그걸 보고도 아무 말 안 하는 아들. 윤정이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게 엄마한테 할 태도니? 아들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바빴고. 윤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쁜 건 이유가 아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선택이다. 그 말이 거실에 오래 남았습니다. 윤정이는 가방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돌아갈게. 그리고 당분간 연락하지 않겠다. 아들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윤정이는 손을 들어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지 마. 지금은 그 말로는 부족하다. 문을 나서는 순간 윤정이의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는 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윤정이는 한 걸음 멈췄다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 윤정이는 처음으로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이 침묵은 끝났다는 것을요.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윤정이의 하루는 조용했지만 단단해졌습니다. 아침마다 동네를 한 바퀴 걸었습니다.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고 발걸음 소리를 느끼며 걸었지요.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웠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나눴습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윤정이로 사는 시간.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숨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울렸습니다. 익숙한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윤정이는 한동안 전화를 받지 않고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야.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말끝이 자주 끊겼지요. 집 공사를 하게 됐어. 잠깐 정말 잠깐만. 2주만 머물 수 있을까? 윤정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한 번 더 보고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그래. 와. 전화를 끊고 나서 윤정이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기장을 열고 즉석밥을 꺼내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토요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조심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들어와. 방은 작았습니다. 며느리는 방을 둘러보다가 아주 잠깐 표정을 굳혔습니다. 조금 좁네요.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래 그래. 첫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뭐 먹을까? 윤정이는 식기장을 가리켰습니다. 즉석밥 있다. 데워 먹어. 그날 이후로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같은 밥이었습니다. 아들은 말이 줄었고 며느리는 점점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며느리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희가 뭔가 잘못했을까요? 윤정이는 물컵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했던 대접이 이거였어.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땐 몰랐어. 윤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라 보지 않으려 했던 거야.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으로 길게 사과했습니다. 변명은 없었습니다. 남은 며칠 동안 아들은 먼저 부엌으로 나왔고 며느리는 말없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윤정이는 냄비를 올렸습니다. 김치찌개였습니다. 세 사람은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숟가락 소리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 시작해도 될까? 윤정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만 잊지 마라. 가족은 참는 사람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 며느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기억할게요. 아들이 집을 나서는 날 윤정이는 현관에서 말했습니다. 즉석밥은 가끔만 먹자. 세 사람은 조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외롭지 않았습니다. 식기장 한쪽에 즉석밥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처가 아니라 기억으로 남겨두기 위해서요. 윤정이는 그날 저녁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다시 가족을 선택했다. 하지만 먼저 나 자신을 존중한 뒤에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